2023년 전기차 혁명과 테슬라 혁명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8월 28일 기사에서 전기차의 티핑 포인트가 왔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정말 전기차의 본격적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티핑 포인트란 한마디로 튀어오르는 포인트를 말하는데요. 대중의 반응이 한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광고 마케팅이 전략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 그리고 폭발적인 주문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 외에 터닝 포인트라는 표현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방향과 다른 새로운 길을 갈 때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티핑 포인트는 수면 아래에 있던 노력의 결과가 수면 밖으로 튀어오를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회 현상과 마케팅 분야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티핑 포인트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특별하거나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확산을 촉진하려는 시스템이 작동될 때, 그리고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꾸준한 동력이 있을 때 발현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티핑 포인트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23개국에서 5%의 중요한 티핑 포인트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5% 티핑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술 산업에 있어서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중이 대량으로 해당 기술과 제품을 채택하고 받아들이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 즉 분기점을 넘은 국가들은 전기차 도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분기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무려 55%나 증가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5%가 그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예측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플러그인 차량은 1000만 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은 더 놀라운데요. 2027년까지 판매량이 3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시대로 전 세계가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굉장히 흔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는 미국 시장에 출시된 이후 20년 동안 판매량이 전체 가구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후 20년이 지난 시점인 1980년대에 전자레인지가 급격히 팔리면서 순식간에 거의 모든 주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정 수준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좋은 프로덕트라면 이후 급격하게 채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전자레인지 사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 전기차 채택률을 분석한 결과 기술 채택 곡선의 빠른 부분이 현재 전기차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첫 번째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 중요한 전기차 분기점인 티핑 포인트를 전 세계에서 19개국이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순수 전기차 판매량, 즉 1년 전에는 19개국에서 신차 판매의 5%가 전기차였고, 이 임계값은 기술 선호도가 대중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전환되는 기준점이자 대량 채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5개국이 추가로 이 티핑 포인트를 통과하게 되어 전기차 전환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국가는 총 24개국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티핑 포인트를 넘기게 된 5개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태국 및 헝가리는 전기차 보급률이 앞서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서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코호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코호트는 세대 사회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영문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한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세대 사회학에서는 특히 이 단어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첨가해서 특정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즉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의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연령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문화 채택률에 있어서 이러한 세대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코호트란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인데요.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긴 얼리 어답터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기차 채택 궤적은 전기차 보급이 향후 단 4년 만에 신차의 5%에서
25%로 급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신기술인 텔레비전, 스마트폰, LED 전구는 S자 형태의 채택 곡선을 따릅니다. 초기 채택 단계에서는 판매량 곡선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일단 상황이 주류로 바뀌게 되면 판매량 곡선은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 변곡점이 바로 5% 티핑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동차 구매 비용과 충전 편의성, 그리고 유지 비용 및 운전자들이 처음 접하는 새로운 전기차 문화에 대한 낯설음 등의 보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대중은 곧 그 뒤를 이어 폭발적인 전기차 수용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말까지 전기차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전력을 소비하는 국가로서는 비교적 늦은 것인데요. 그 지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고 운전자들은 시장에 출시된 초기 모델보다 더 긴 배터리 주행 범위를 요구했습니다. 땅이 정말 넓고 차 없이는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긴 거리를 주행해야만 하는 국가의 특성상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픽업 트럭과 대형 SUV도 막대한 배터리 수요로 인해서 전기차 공급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전기차 2분기 채택률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2%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고 경쟁 업체들이 가장 상징적인 미국 브랜드인 쉐비 블레이즈와 실버라도, 포드 익스플로러와 F150, 지프 랭글러 등을 출시하면서 1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2배로 증가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채택의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역시 지난 6월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가능한 한 빨리 인도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도는 테슬라의 인도 투자에 대해 환영하면서 높은 관세율까지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6일 로이터는 인도 정부가 전기차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인도에 유치하기 위해 승부수를 두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현재 4만 달러 이상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관세인데요. 이렇게 해서는 세금 때문에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4만 달러보다 저렴한 차에는 7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와 같은 턱없이 높은 세율을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인도 정부는 최소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인도 정부가 매기는 고율의 관세가 줄어들면 소비자 가격도 그만큼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로이터는 관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수입 전기차 가격이 크게 내릴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세계 3위 규모의 인도 자동차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밖에 되지 않지만 거꾸로 말하면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98%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98%의 성장 가능성을 일론 머스크는 가장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도 정부와 대등하게 조건을 내걸면서 말이죠. 테슬라는 최근 인도 정부의 인도 내수용과 수출용 차량 제조를 위한 공장, 기가팩토리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인도 공장에서는 현재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보다 가격이 25% 정도 저렴한 약 24,000달러, 하나로 약 3,180만원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러한 기가팩토리 인디아 건설과 내수용 전기차 제조를 내세우면서 테슬라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2021년도에 인도 정부에 이와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테슬라의 위상도 달라졌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 역시 인도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 수입차 관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를 이용해서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타타, 마힌드라 같은 인도 현지 자동차 업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 인하는 테슬라 요청 때문이지만 수혜는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똑같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인도 정부로서는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인디아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인도 정부의 수익 전기차 관세가 15% 내외 수준까지 낮아진다면 인도 정부와 테슬라 모두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 것인데요. 더 큰 범위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 모두가 수혜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채택 티핑 포인트를 살펴보면 분기점을 넘은 국가들은 아주 빠른 전기차 채택률을 보였고 지난 분기 중간 판매 성장률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55%나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포화에 가까워질수록 성장률은 둔화되게 됩니다. 전기차 채택 S곡선의 상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계 전기차 선구자인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 채택률이 신차의 80%에 도달한 후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일부 국가들은 휘발유 엔진으로 뒷받침되는 배터리가 작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더 빨리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바로 완전 전기차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예측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 세계의 2022년 플러그인 차량 판매 대수는 1천만 대를 넘겼고요. 2027년이 되면 3천만 대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전 전기 자동차와는 다르게 높은 인프라나 소비자의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입 초기 단계는 발전 단계가 불규칙하거나 출발 포인트가 잘못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넓은 범주의 티핑 포인트는 순수 전기차 티핑 포인트인 5%가 아니라 신차의 10%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채택을 촉발하는 가격 임계값을 설명하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요. 재생가능 에너지의 초기에는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더 저렴해진 시점이 되어서야 유틸리티의 태양광 수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때로는 판매량 자체가 전환점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테슬라는 2017년 모델 3를 판매하기 시작한 후에 생산 지옥에 빠진 시점이 있었습니다. 단가를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을 빠르게 만들어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거죠. 테슬라 경영진은 이때 모델 3 생산을 일주일에 5,000대 이상으로 밀어붙여야만 단위당 비용이 감소되고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생산 지옥을 탈출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임계점을 넘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기차의 지속적인 성장은 수요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는 공장을 재정비하고 공급망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면 전체 차량을 전기화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 생산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고 내연차 생산에서는 기존의 이익을 보면서 애매한 단계에 봉착할 수 있는데요. 최근까지 대부분의 내연 기관차들이 이런 단계에서 과감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코너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전기차 전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루빨리 전기차로 본격 전환해야만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90%가 미국, 중국,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국가들이 아직 분기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20개국 중 4개국만이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내연기관의 세계 판매는 2017년에 정점을 찍었고 자동차 판매의 순성장은 이제 전적으로 전기차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신차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2021년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고속도로 충전 네트워크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수천억 달러의 공공자금과 민간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의 예측대로 전 세계 전기차 전환 추세가 지속된다면 1980년대 전자레인지 사례처럼
앞으로 10년은 전기차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차 시대를 빠르게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전기차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장착해서 전기차의 가치를 몇 배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일주일에 지금의 5배인 50시간 전기차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된다면 늘어난 시간만큼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댄 아이브스와 진 먼스터와 같은 애널리스트는 이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치를 향후 연간 최소 200억 달러, 하나로 26조 원 이상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연기관차들이 결국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자체 전기차 충전소 추가 건설을 포기하고 테슬라의 슈퍼차저 NACS 충전 포트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전기차 배터리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라이선싱 등 테슬라의 핵심 기술 아래로 모여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와 연결되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테슬라 차만 있다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의 모빌리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화석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에너지 비즈니스 매출이 전기차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성장과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성장 전략이 전 세계 전기차 채택 티핑 포인트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이후 스마트폰과 앱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디지털 세상이 되었는데요. 테슬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FSD 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처럼 가까운 미래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리매김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확장성의 기회를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불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